세탁이 끝나면 얼룩은 지워질 거야. 원래 없던 일인 것처럼 말끔하게 그 부분만 싹 지워지지. 지워서 좋은 마음이 있고 간직해서 좋은 마음이 있으니 잘 판단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을 땐 뭐가 좋고 나쁜지 모르니까. 네, 안녕하세요. 들려주는 책 바림입니다. 여러분은 상처받았던 기억을 깨끗이 지울 수 있다면 지우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두시겠어요? 상처로 남은 기억이 없다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 상처 덕분에 아픔을 딛고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선택이 더 현명할까요? 여기 한밤중 언덕 위에 생겨난 조금 수상하고도 신비로운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상처받은 기억을 지워주는 곳이에요. 마음에 생기거나 묻어버린 얼룩과 상처를 지워주는 세탁소의 이야기입니다.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는 윤정은 작가가 독자들에게 주는 힐링 판타지 소설인 것 같습니다. 세탁소에 가면 너무 하얘서 창백해 보이는 얼굴에 젓가락처럼 마른 몸에 까맣고 구불구불 긴 머리에 미스테리한 여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아픈 기억을 지워달라고 부탁하면 마법처럼 사사삭 하고 얼룩을 지워줍니다. 자, 그럼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마음을 통째로 꺼내서 박박 빤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싶어. 연희는 가파른 계단을 오르며 중얼거렸다. 사방이 슬프도록 아름다운 계절이다. 5월이고 초록이 가득하고 꽃향기가 훈풍을 따라 사방으로 퍼지는 아름다운 밤이다. 마음을 어떻게 꺼내지? 심장을 꺼내면 그게 마음인가? 노트북이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는 백팩을 고쳐매고 숨을 헐떡이며 재하가 묻는다. 마음에 형체가 있었던가? 그렇다면 한번 꺼내서 만져보고 싶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괴로웠던 기억을 다 지워버리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마음이 너무 아파서 계속 그 생각만 나잖아. 근데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 분명 나는 웃고 있는데 마음은 욱신거려. 일을 하는데 마음이 욱신거려. 이거만 없으면 살 것 같은데. 계단의 중간쯤에 멈추어 선 연희는 긴 넋두리를 내뱉고 천천히 숨을 쉰다. 들숨에 온기를 넣고 날숨에 찬기를 빼고 싶은데 반대로 된다. 숨 쉬는 것마저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거 알아? 마음도 물건처럼 많이 쓰면 달아 없어지는 것 같아. 요즘은 달다 못해 형체가 사라진 기분이야. 마음이 닳는 것 같은 기분 잘 알지. 이렇게 살아 뭐하나 싶네. 의미 없다. 이번에는 재하가 말했다. 재하는 도통 살아있음에 의미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자기 삶을 살아가며 사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기분일까? 얼마나 빛나는 사람일까? 늘 궁금하다. 눈 떠지니까 뜨는 거고 사니까 사라지는 거야. 넌 안 그래? 재하는 가방 앞주머니에서 오징어를 꺼내 입에 넣으며 눈을 가늘게 뜨고 밤 하늘을 올려다본다. 반짝이는 별을 세며 우물우물 오징어를 씹는다. 재하의 말을 듣고 연희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내리며 폴 발레리의 문장을 생각한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스치는 바람에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 재하와 연희는 가로등이 깜빡거리는 계단의 중간에 나란히 걸터 앉아 말없이
밤의 고요에 잠겨 있다. 오늘은 하늘은 맑은데 달이 없네. 재하는 차가운 시멘트 계단의 냉기에 소름이 돋아 엉덩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는다. 사는 일이 시멘트에 닿은 엉덩이만큼 차고 고되지만 손바닥만큼의 온기는 느끼고 싶다. 오, 잠깐만. 연희야, 지금 저거 뭐야? 재하는 등 뒤에서 벌어지는 광경에 자지러지게 놀라 연희를 붙잡고 벌떡 일어선다. 연희와 재하는 동시에 서로를 끌어안다시피 잡는다. 눈을 뜨고 보고 있지만 믿기지 않는 풍경에 둘은 동시에 생각한다. 드디어 우리가 미치기까지 한 건가? 계단 가장 꼭대기에 있는 분식집에서 새빨간 꽃이 바람을 타고 회오리 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분식집 바로 옆으로 동백꽃이 빠르게 휘몰아치고 소용돌이 안에서는 건물이 올라가고 있었다. 피어나 건물이, 그러게 피어나네. 우리 지금 혹시 동시에 꿈꾸고 있어? 그런가? 꿈속에서 만난 건가? 어쩌면 손을 잡고 저 꽃잎 속으로 빨려 들어가도 아름다울 것 같다. 마주 잡은 두 손에 땀이 차오른다. 순식간에 빨간 꽃잎 사이로 주택을 개조한 느낌의 2층짜리 건물이 생겨났다. 꽃에서 나무가 피어난 마냥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재하야, 원래 저런 건물이 저기 있었지? 연희는 양손으로 눈을 벅벅 비비며 물었다. 내가 알기론 없었어. 우리 사는 게 팍팍해서 정신까지 이상해진 건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가보자. 가보자고. 재하를 끌어당기며 연희는 계단을 마저 올라 건물 가까이 다가갔다. 때론 1초가 1000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금이 그렇다. 계단을 올라 바라본 낡은 간판 앞에서 억겁의 세월이 흘러가는 듯하다. 연희는 낡은 간판에 쓰인 글씨를 또박또박 힘주어 읽었다. 마음 세탁소? 간판이 낡은 거 보니까 이 세탁소가 전에도 여기 있었던 건가 봐. 그러게, 우리는 왜 이제 봤지? 명품 드라이클리닝, 무슨 얼룩이든 빼드립니다. 색이 발에 찢겨나간 시트지의 글자를 천천히 읽으며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우리 분식은 그대로다. 불이 꺼진 매장 안을 들여다보려 손으로 망원경 모양을 만들고 창문에 붙어 요리조리 내부를 살핀다. 끈적하게 기름때가 묻은 빨간 테이블, 지저분한 쿠킹 호일, 대놓고 조미료를 들이붓는 식당 아줌마의 양념통도 그대로다. 팔고 남은 눅눅한 튀김까지 쌓여있다. 우리 동네에 식당 없어서 밥 사 먹을 데 없는데 여기 김밥 진짜 배고플 때 아니면 못 먹잖아. 조미료를 쓰는데도 맛이 없을 수가 있어. 불 꺼진 내부를 살피던 재하가 말했다. 둘은 동시에 분식점에서 세 걸음 물러서 다시 건물을 올려다본다. 맞는데 아니다. 아닌데 맞다. 오늘은 달이 없는 밤이니까 맞다고 믿는 쪽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때론 어떤 절실한 믿음이 현실로 이어지기도 하니까. 두 사람은 한순간 나타난 건물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휘둥그레진 눈으로 서 있다. 그 순간 꽃향이 섞인 바람이 불어온다. 초록 내음이 진하게 섞인 바람이다. 마음의 얼룩을 지우고 아픈 기억을 지워드려요.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구겨진 마음의 주름을 다려줄 수도, 얼룩을 빼줄 수도 있어요. 모든 얼룩 지워드립니다. 오세요. 마음 세탁소로. 주인 백. 바람을 타고 두 사람 앞에 섬광처럼 종이가 날아든다. 먼저 종이를 잡은 연희가 천천히 글을 읽어내려가는데 왼쪽 심장 한편이 욱신거린다. 한 손으로는 종이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욱신거리는 심장을 연신 문지른다. 있지, 재하야. 나 희재에 대한 기억을 지울 수만 있다면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키는 연희를 재하는 가만히 바라본다.
연희의 어깨에 가만히 팔을 올린 재하는 종이의 다른 편을 잡고 눈을 감는다. 상처를 지울 수 있으면 그럴 수만 있다면 마침내 오고야 말 행복을 우리도 만날 수 있을까? 재하가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순간 스르르 하고 세탁소로 들어가는 문이 저절로 열린다. 문이 열렸으니 선택은 이제 두 사람의 몫이다. 기이한 밤을 따라 흘러갈지 이대로 뒤돌아 집으로 돌아갈지 두 사람은 동시에 발을 내딛는다. 어느 방향일까? 어서 와. 잠에 취한 지은이 세탁소로 들어오는 두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나 내려왔다. 순식간에 눈앞에 나타난 지은을 보고 놀란 연희와 재하를 보며 지은은 검고 긴 머리를 쓸어올리며 바 테이블 앞으로 오라고 손짓을 한다.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지? 여기선 걸어 다니려고 했는데 오랫동안 습관이 돼서. 차 우려놓길 잘했네. 일단 앉아서 마셔. 연희와 재하는 엉거주춤한 자세로 지은을 바라본다. 마음의 얼룩을 지우고 싶다 생각했더니 낯선 공간의 문이 열렸고 웬 여자가 나타나 차를 마시라고 한다. 재하는 이 생에 잘못한 일들을 되새긴다. 아무리 그래도 죽을 만큼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헛것이 보이나? 괜찮아. 여기 세탁소야. 전단지 보고 들어왔지. 내가 직접 쓴 건데. 원래 글을 좀 쓰거든. 놀라지 말고 여기 앉아. 하얀 도자기 위로 차를 천천히 우려내며 지은은 연희와 재하를 바라본다. 그들의 슬픔을 마음으로 읽는다. 아픔이 느껴진다. 얼마만큼의 얼룩을 지워내야 할지 가늠하며 작은 찻잔에 따뜻한 차를 졸졸 따른다. 다림질로 해결될 만큼만 구겨진 마음이면 좋겠는데. 연희는 지은이 건네는 차를 받아들며 바 테이블에 앉는다. 저 여자는 20대인 것 같기도 하고 30대 혹은 40대인 것 같기도 하다. 한쪽의 얼굴은 20대고 한쪽은 나이든 노인의 얼굴 같기도 하다. 묘하게 슬픈 분위기의 여자가 보자마자 반말을 내뱉는데 이상하게 친근하다. 표정과 말투는 시크한데 희한하게 다정하다. 대체 뭐지? 어디서 본 적 있는 여자인가? 이 동네 살던 여잔가? 밥도 안 먹고 사는지 젓가락처럼 마른 몸으로 차를 우러내려 걸어다니는 모습이 사뿐사뿐 가볍다. 걸음 하나하나가 꽃잎이 움직이는 모습 같다. 예쁘다기보다는 되게 매력적이랄까? 아니, 그게 예쁜 건가? 무튼 묘한 여자다. 연희는 지은을 힐끔거리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차를 한 모금, 두 모금 마신다.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진다. 아직 서 있는 재하를 끌어당겨 자리에 앉히고 눈길로 차를 권한다.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나고 자란 두 사람은 눈빛으로 대화하는데 익숙하다. 마셔봐. 뭐 들어있는 거 아니야? 뭐 들어있으면 어때? 지금 우리 현실보다 더 구리겠어? 하긴. 고개를 끄덕이며 재하는 백팩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앉아 찻잔을 받아든다. 차를 몇 모금 마시며 두 사람은 주위를 둘러본다. 겉에서 보기엔 사진으로 보던 프로방스 어둠의 시골 카페 같은데 안으로 들어오니 20평 남짓한 공간에 내부는 한옥 느낌이 나서 고즈넉하고 편안하다. 어쩐지 들어오고 싶더라니 막상 들어오니 더 좋다. 천장이 통창으로 되어 있어 달빛이 고스란히 들어온다. 가만, 언제 달이 떴지? 아까는 달이 없었는데. 밤인데도 햇살이 내리쬐는 나른한 기분이 들어요. 여기 왠지 따스하고 여유로워요. 연희는 따스한 무드의 원목 책장 앞으로 걸어간다. 잎이 큰 식물과 작은 식물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고 가구들은 원목의 따스한 무드로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다시 찻잔을 들어보니 눈썹달이 잔에 담겨 있다. 잔에 비치는 달과 2층의 전경이 그림 같다. 그림 같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구나.
2층엔 뭐가 있을까 궁금해진 연희는 다시 지은을 향해 걸어와 한껏 호기심 어린 얼굴로 묻는다. 그런데 여기 세탁소 맞아요? 맞아, 세탁소. 참고로 세탁비는 안 받아. 마음의 빚으로 후불이야. 빚이요? 저 지금도 대출 많은데 아직 학자금 대출도 못 갚았어요. 그런 빚 말고 지금 지우고 싶은 마음의 얼룩이나 다리고 싶은 구겨진 부분 있지? 여기서 그걸 다려주면 마음 편안하게 살다가 낯선 타인이 도움이 필요해 보이면 대가 없이 도와줘. 그게 세탁비야. 오케이? 막 동화에 나오는 천사 느낌은 아니신데 좋은 일 하시네요. 차를 마시던 재하가 키득거리며 말한다. 연희는 말없이 재하를 흘긴 노려보고 서랍에서 하얀색 반팔 티셔츠 2개를 꺼내는 지은의 곁으로 다가간다. 어떤 사람이 좋으면 그저 곁에 있기만 해도 좋을 때가 있다. 처음 보는 이 여자가 왠지 모르게 좋다. 이상해 정말. 이상한 밤이야. 둘 다 하나씩 받아. 오랫동안 아파서 얼룩진 마음이나 조금 구겨져서 다림질이 필요한 마음이 있으면 입어봐. 대신 마음을 지우면 그 시절의 기억도 지워져. 그러니까 지워져도 될 기억인지 잘 선택해. 얼룩진 마음이면 기억이 지워지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불행하지 않잖아요. 재하가 웃음기를 거두고 지은이 건네는 티셔츠를 양손으로 공손히 받아들며 진지하게 묻는다. 지은은 속을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를 내리깔며 대답 대신 고개를 가로젓는다. 고개를 2번 흔들던 지은은 바 테이블에서 걸어 나와 1층 거실의 통창 앞에 서서 밤 하늘을 보며 말한다. 불행하지 않으면 좋은 거야? 불행하지 않다면 행복한 거 아닌가요? 삶에서 불행을 빼면 행복만 남아? 그렇지 않을까요? 하루 중에 불행과 행복 딱 2가지 감정만 느껴? 아니요. 2가지만 느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럼 어떤 감정들을 느껴? 뭐 졸리고 짜증나고 배고프고 일 가기 싫고 집에 있는데도 집 가고 싶고 뭐 그래요. 가끔 살아있는 거 느끼고 싶으면 오징어 씹어요. 한참 씹어도 질겨요. 제 인생 같아요. 질겅질겅 씹어도 잘리질 않아요. 또 그렇게 한참 씹으면 이빨이 아파서 확 짜증나잖아요? 그럼 살아있는 것 같아요. 웃기죠? 이게 불행인지 행복인지 사실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진지하게 랩을 하듯 말을 쏟아낸 재하는 스스로 당황한다. 연희 말고는 남에게 속을 털어놓는 일이 없이 실실 웃고 다니던 재하였다. 웃는 사람에게는 돌을 못 던진다고 했으니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 죄다 짜증나고 싫어도 웃었다. 행복이라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최소한 오늘 하루 욕을 덜 먹자는 게 재하의 삶의 모토였다. 그런데 처음 만난 여자에게 왜 이렇게 속을 내보이는 건지. 어떤 아픈 기억은 지워져야만 살 수 있기도 하고 어떤 기억은 아프지만 그 불행을 이겨내는 힘으로 살기도 하지. 슬픔이 때론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해. 군더더기 없이 담백한 지은의 말투를 들으며 티셔츠를 멍하니 바라보던 재하가 잔에 담긴 차를 크게 한 모금 마시고 지은에게 받은 옷을 입는다. 장난기 가득하던 재하의 얼굴에 웃음이 걷어진 지 오래다. 티셔츠를 입는 재하를 바라보며 연희는 눈을 감는다. 어떤 말을 시키건 술술 하고 싶은 잊은 게 아니라 외면하고 살던 기억이 절로 상기되는 오늘은 그런 밤이다. 지우고 싶은 얼룩인 거야? 조금 다려주면 되는 주름인 거야? 한참 멍하니 말이 없는 재하를 향해 지은이 묻는다. 재하는 대답 대신 고개를 푹 숙인다. 지우고 싶은 건지 다리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런 재하를 보며 지은은 일어나 2층 계단을 향해 걸어간다. 남은 차 마저 마시고 따라와. 네. 잔에 얼마 남지 않은 차를 모두 마신 재하는 연희를 바라본다. 연희는 재하를 보며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한다. 연희는 재하의 가방을 열어 책을 꺼내 아무 장이나 펼쳐 읽기 시작한다.
재하는 천천히 2층으로 올라간다. 2층 창가에는 커다란 세탁기가 2대 있었고 은색 재봉틀과 다리미가 있는 판이 있다. 신기하게 세탁기와 다리미가 있는데도 카페 같은 느낌의 공간이다. 원목 가구들과 노란색 조명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4개의 테이블과 2개의 소파가 있다. 재하는 가장 가까운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다. 눈을 감고 지우고 싶은 기억을 떠올려봐. 그럼 서서히 입고 있는 옷에 얼룩이 생길 거야. 진짜 그 기억이 지워져도 되는지 그 티셔츠를 벗을 때까지 잘 생각해. 선택도 결과의 책임도 네 몫이야. 제가 이걸 벗어드리면 그 다음은요? 날 믿어. 금방 깨끗이 지워줄게. 지은은 세탁기가 있는 쪽으로 오른손을 들며 말한다. 사실 얼룩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얼룩이 묻은 옷을 세탁기에 넣는 건 작은 배려다. 명색이 마음 세탁소니까. 위로차와 털어놓음만으로도 얼룩을 지워줄 수 있지만 간직과 지움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셈이다. 세탁이 끝나면 얼룩은 지워질 거야. 원래 없던 일인 것처럼 말끔하게 그 부분만 싹 지워지지. 지워서 좋은 마음이 있고 간직해서 좋은 마음이 있으니 잘 판단해. 원래 내가 가지고 있을 땐 뭐가 좋고 나쁜지 모르니까. 눈을 감고 있는 재하를 보며 지은은 소리나지 않게 나와 옥상 계단을 향해 올라가 남은 하루의 시간을 짐작한다. 시계를 보지 않는 지은은 빛과 하늘을 보며 시간을 가늠한다. 달은 가장 오래된 시계니까. 종일 밝게 웃는 사람들 보면 왠지 마음이 짠해. 욱신거려. 종일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웃음 뒤에 슬픔을 감추어야만 살 수 있으니까 웃는 거지. 마음의 얼룩으로 남은 아픔을 지워야만 숨 쉴 수 있는 사람도 있어. 마냥 웃던 재하를 떠올리며 혼잣말을 하던 지은은 팔짱을 끼고 서서 재하처럼 2 눈을 감는다. 숨을 크게 들이쉬며 양팔을 벌려 날갯짓을 하듯 길게 뻗는다. 등에서 진짜 날개가 돋아 금방이라도 날아가 버릴 것처럼. 그런 지은의 뒷모습을 어둠 속에서 누군가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다.